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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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간만입니다. 네, 그쵸. 자꾸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너무 바쁘셔. 한국 네. 어디까지 가봤니? 저번 시간에 제가 경북을 했었잖아요. 네네. 맞아요. 하고 또 마침 보니까 핑계고에서 맞아요. 맞아 그걸 하더라고요. 의성을 갔더라고요. 네. 그런 비슷한 생각으로. 맞아요. 네, 그쵸.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조금 더 먼저 얘기한 것 같아서 진짜 성견지명. 저도 보면서 되게 반가웠어요. 아 정말 속속들이 가면 저런 잔재미들이 있겠구나 싶었는데 의성에 사는 지인이 있는데 오지 마라. 왜? 재미없다고. 그거 생각하고 오면 안 된다고. 방송 생각하고 오면 안 그렇지. 된다고. 방송은 방송이고. 그렇지. 네. 그래서 나 이제 제천에서 만나죠. 오늘은 제가 어디를 할까 하다가 아주 더워지기 그래도 직전이잖아요. 근데 네. 오늘 날씨 보면 너무 덥긴 하지만 직전에 이제 좀 시원한 곳으로 이제 골라볼까 해서 이번엔 서해 바다, 서산 태안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네. 저희 충청도를 좀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네. 충남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은 충남이나 충북은 바로 또 서울 경기의 바로 밑부분에 있기도 하고 뭐 전북에서도 가깝고 또 경상도에서도 멀지 않고 사실 충청도가 우리나라 어디 사시는 분들이건 그렇게 멀지 않게 가실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충북은 좀 산지가 많지만 우리 충남이라고 한다면 또 그쵸. 서해 바다로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예전에 막 천안이나 아산 같은 곳들은 했던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공주나 부여도 했었고 좀 유명한 도시들은 좀 했었던 것 같고 천안이나 아산, 공주나 부여 같은 좀 알려진 도시들은 저희가 예전에 했었고요. 맞아요. 저희 가보기도 했어요. 맞아요. 아, 부여를 갔었나요, 저희가? 부여 네, 갔었어요. 부여를 갔었군요. 그렇죠. 네. 또 다른 곳들은 관광으로 한 곳을 또 찍어서 가기에는 이제 조금 더 조사도 필요하고 한 곳이긴 한데, 서해 바닷가 하면 보령이 좀 유명하기도 한데, 그쵸. 보령은 좀 머드 축제 시즌에 가면 좋을 것 같고, 또 근데 그런 거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가기에는 서해바다 태안 쪽이 저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갯벌이 엄청 길지가 않아요. 아. 네. 그래서 모래사장이 더 많습니다. 아. 네. 그래서 동해안의 그런 파란 바다를 좋아하시는데 좀 더 가깝게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기에 좋은 곳이 바로 이쪽 지역인 것 같아요. 제가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니까 평택까지는 딱 경기도잖아요. 네. 서울 사람이나 경기도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기까지는 좀 가까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고 나서 바로 횡담도 지나면 당진 나오고 서산 나오고 하니까 심리적 거리가 가깝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키로수로 보다는 생각보다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맞아요. 네, 또 조금 더 먼 곳보다 더 오래 걸린 편인데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심리적 거리가 좀 가깝다 보니 좀 지루하지 않게 갈 수 있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네. 태안은 제가 넣은 이유는 여기 워낙 해수욕장도 많고 바닷가들이 많아서 그냥 그거를 잠깐 소개해드릴까 한 거고 제가 오늘 가볼 곳은 서산입니다. 뭐 여기도 되게 오래 전부터 사람이 거주했던 곳이고요. 태안이나 서산 다 우리가 서해라고 한다면은 볼 수 있는 지형을 다 볼 수 있어요. 완전 꾸불꾸불한 해안선, 많은 섬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으며 그런 거에 특화된 우리나라의 지형도 또 알 수 있어서 고등학교 1학년이나 이런 친구들이 한국지리 처음 배울 때 이쪽 지역을 진짜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경험하러 가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서산 보시면은 선사시대, 삼국시대 때부터 사람들이 거주했다고 알려져 있고 이쪽은 완전히 서쪽이기 때문에 백제 사람들이 많이 거주를 했고 예, 유적지도 백제 관련 유적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과 교역할 때 특히 백제의 수도가 부여일 때 네. 이 서산이 가장 그 지름길이었대요. 네. 통해서 오기가. 이쪽에서 서산 태안 쪽에서 배가 드나들고 물자가 이제 이동하는 교통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유적이 발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은 인구가 18만 정도 산다고 하는데 시내 쪽은 아파트들도 진짜 많아요. 맞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엄청 발전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산단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 그런 게 있군요. 네. 저희는 꿈의 학교밖에 몰라가지고 서산에. 그쵸. 네. 그 얘기도 저희도 막 며칠 전에 오면서 했어요. 가장 유명한 대안학교가 있고 막 그런 맞아요. 얘기하면서 네. 주변의 도시들보단 이 서산시가 제일 좀 큰 규모인 것 같더라고요. 네.
당진도 지금 근데 또 많이 요즘에는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오, 다시 산업이 뭐가 네, 그런가 봐요. 왜냐면 또 평택이랑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쵸. 평택이 워낙에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당진까지도 같이 커지는 충남이 이제 또 발돋움할 수 있겠죠. 네, 많이 또 옮겨질 거기도 하고요. 그쵸, 네. 네. 서산 같은 경우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간척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척지 쌀들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아. 농업도 많이 짓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듯이 마늘, 양파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달래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생강 이런 것도 많고 그 총각무가 굉장히 유명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저희가 김치를 최근에 너무 많이 담아서 총각무를 살까 말까 김치 냉장고에 공간이 없다라는 결론으로 차라리 바지락을 얼리자라고 해서 다른 것들을 사고 총각무를 못 샀는데 굉장히 또 여기 황토가 좋은 곳이 있어서 그쪽 총각무가 또 유명하기도 하고 농산물도 유명하고 해산물도 굉장히 또 유명한 곳이기도 해서 사실은 가시면 먹거리들은 너무 많고 또 시장 가시면은 정말 물건이 정말 싱싱해요. 제가 또 너무 규모가 큰 시장에서는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르겠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서산 쪽 시장 가서는 엄청 거리가 길진 않더라고요. 그런 해산물 파트나 농산물 파트가. 그래서 오히려 딱 둘러보면 딱 싱싱한 곳을 딱 찾을 수가 있어요. 구경하기가 좋네. 네, 구경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너무 살 것들이 많아서 진짜 냉장고를 비우고 가야겠네. 제가 코스트코는 부모님께 못 가게 하면서 여기서 30만 원을 넘게 다 사왔어요. 어디 시장에 있어요? 시내에 있는 거예요? 동부시장, 네. 어. 시내에 동부시장이라고 있어요. 태안도 시장인데 태안은 시장이 조그매서 서산 쪽으로 시장을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특산물들도 다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서산에서 무엇을 구경할 것이 있느냐? 아주 높지는 않지만 산도 굉장히 많이 있고, 맞아요. 네, 가장 유명한 유적지인 해미읍성이나 서산 마의 삼존불이라든지 개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둘러보고 바닷가도 같이 여행하고 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태안 쪽은 해수욕장만 몇십 개예요. 네, 그런데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 캠핑장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바닷가 바로 앞에 방풍림 쪽에 있는 캠핑장은 대부분 국립공원 관리 지역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쪽에 있는 또 캠핑장은 사설이지만 그래도 하루에 5만 원 정도? 워낙에 요즘에 텐트 크게 치니까 사이트 자체가 크고 바로 옆에 차 댈 수 있게. 근데 그게 국립공원 산하도 그렇긴 한데 제가 이제 몽산포를 대표적으로 이제 뒤져보니 하루에 16,000원이에요. 오, 그거는 예약하기 불이 붙겠는데요? 그쵸. 성수기 주말이 16,000원. 오, 네. 괜찮네. 이게 가장 비싼 공짜네. 금액이. 네, 거의 공짜인 거죠, 사실은. 그리고 사설도 한 5, 6만 원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너무 놀기가 좋은 게 특히 이제 가족 단위로 많이 오는 게 태안만도 초반에는 몽산포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위로 올라가면 뭐 만리포, 천리포 나올 거고 밑에 가면 아예 안면도 쪽이 나오는데 몽산포 쪽은 아예 술집이나 이런 위락시설이 없어요. 아, 깨끗하겠다. 그래서 가족들이 엄청 많이 오고 다 조개 캐러 다들 장화 신고 다 가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캠핑하기가 조금 더 조용한 곳.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 해수욕장이 많으니까 나의 뭔가 기호에 따라서 고르기가 엄청 좋은 네, 그런 지역이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놀러 가기 너무 좋은데 뭐 2박 3일 나는 바닷가에 캠핑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닷가에 있으셔도 좋지만 또 그런 거 심심하고 좀 걸어 다니고 싶고 하고 싶으시면은 서산 쪽 한번 역사 유적지도 보면서 가족 여행하기는 너무 좋은 곳인 것 같아서 이번에 서산을 한번 보게 됐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한번 해미읍성 먼저 볼게요. 해미읍성은 굉장히 조선 초에 지어진 읍성이에요. 외구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군사적인 목적으로 지었던 읍성이고 태종 16년에 짓기 시작을 했대요. 충청도 쪽에 병마절도사들, 군 대장들. 네. 그분의 본영을 이쪽으로 옮겨서 이제 있었고, 세종 초반에 여기 성곽을 다 완성했다고 하더라고요. 둘레가 1.8km 정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성벽 높이 자체가 한 5m 정도 돼요. 아주 작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원래 평지형 토성이었다가 나중에 석성으로 좀 바뀌게 됐는데. 아, 처음에 토성으로 지었던 거예요? 네.
왜냐면 조선시대 초반에는 석성을 많이 또 안 지었을 거예요. 나르기 힘들면은. 어쨌든 지금은 석성입니다. 1600년대 넘어가서 충청도의 군사적인 것들이 다 청주로 옮겨가요.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마을을 지키는 읍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선 초기의 건축 기술, 뭐 읍성의 축조 기술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해미읍성 같은 경우는 해미 지역 자체가 천주교 박해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곳 중에 하나거든요. 정조 이후 신유 박해, 뭐 병인 박해 이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해미 쪽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뭐 어디선 1000명이라고 하지만 어디선 2000명이라고 하고 이렇게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너무 하층민들이 많아서 네, 정확한 숫자를 알아내기는 좀 힘들다고 해요. 네. 순교 성지가 바로 해미읍성 안에 이렇게 있고요. 이 주변에 또 성지 기념관도 있어요. 네, 순교지 기념관 같은 경우에도 있고 이순신이 선조 12년 때 충청 병마 절도사로서 여기서 10개월간 근무를 했던 근무지이기도 하고요. 네. 또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일생에 유배를 3번 가셨는데 3번밖에 안 돼요? 네. 길었구나. 강진이 길었어요. 강진이 네네. 너무 길어서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유배지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게 짧게 다녀오셨어요. 왜냐면은 본인이 왕명을 약간 거역하고, 네, 그런 상태에서 유배를 보내줬다가 정조가 빨리 부른 거거든요. 네, 열흘 만에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데로 네. 가셨군요. 정약용은 이쪽이랑 뗄래야 뗄 수는 없죠. 왜냐면은 많은 천주교 동지들이 여기서 많이 박해를 당했던 곳이고, 본인도 계속 네, 위협을 받았던 곳이기도 하고, 굉장히 고즈넉하고 좋아요. 산책하기 네, 딱이겠는데요. 산책하기 딱이고 이런 역사적인 것들을 조금만 알고 가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또 이제 천주교 성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찾아내지 않으면 잘 알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또 병인 박해를 알게 되면 그거를 또 머릿속에서 여기를 갔을 때 기억하면 병인 박해 때문에 병인 양요가 나온 맞아요, 거기 맞아요. 때문에 그걸로써 사실 한국의 근현대사의 시작이잖아요. 사실은 네, 병인 양요부터 저희는 거의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프랑스가 제일 먼저인가요? 병인 박해, 병인 양요, 제너럴 셔먼호, 신미 양요, 그 다음에 운요호,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이에요. 영국이 안 왔네요. 영국은 네. 저기랑 바쁘지 않았을까요? 중국이랑? 앞편 문제. 그러네요. 그렇구나. 네. 우리나라에서 굵직굵직한 거에 가장 첫 번째 또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을 외우는 거는 별거 아니지만 한번 가보면 그게 또 잊혀지지가 않아요. 맞아. 네, 이 또 연도가 잊혀지지 않으면은 어째 공부할 때는 강점이 있거든요. 그렇죠, 청소년들한테는. 네, 그래서 그런 걸로 공부하러 가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때 당시에 중국에선 서학이라고 불렀지만 우리나라에선 북학이라고 불렀던 이 학문이 학문으로서 들어온 거잖아요. 맞아요. 학문의 매력을 느꼈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 과학기술 때문에 매력을 느꼈던 거거든요. 여러 이제 북학파들, 그때 당시에 실학자들, 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가 이 후기에 발전을 할 수 있었고, 또 이때 당시에 이런 북학을 통해서 그게 완전히 옳다는 건 아니지만, 이때 실학자들이 주장했던 토지제도가 공동생산, 공동분배. 네, 워낙 지금 양반들이 다 가져가가지고 쥐고 있으니 백성한테 토지를 나눠주자. 대신 어디는 매매 제한. 여기는 매매는 허용.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의 토지제도 개선을 엄청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사실은 이 실학자들은 저는 좀 대단하다고 느끼는 건 본인의 기득을 포기하고 본인들의 이 권리를 포기한 상태에서 백성들과 같이 살고자 했던 학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에 연장해서 사실은 이제 천주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걸 학문으로서 배웠고 또 평등을 주장하기도 했고 네. 처음부터 정조가 이제 천주교를 박해했던 건 아니고 이게 아마 신주를 태웠나? 그런 사건, 제사를 이제 거부했던 사건 때문에 이게 이렇게 일은 됐지만 저는 이거를 공부하면서 이거를 백성들한테 이제 전파시키고 이거를 이제 학문으로서 실생활에 적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 이거는 이제 명분 이런 거를 따지는 성리학과 너무 다른 행보잖아요. 그쵸. 근데 권력이 없어서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죠. 따지고 보면. 권력이 있는 집안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걸 한다고 많이 또 맞아요. 박해를 받기도 했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깝지 맞아요. 않았나 싶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또 공부하다 보면 와 이런 것들도 했구나 이런 것들도 했구나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고작 읍성이긴 하지만 네. 여기를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볼 것들이 많아서 네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순신 네 목상이 하나 있고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너무 귀엽게 만들었어. 실제 이순신의 크기라고 하면 좀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너무 귀엽고 네. 그러기엔 머리가 너무 커. 그쵸. 오른쪽에는 이제 정약용이 유배 갔을 그 시기쯤에 이쪽에 지도였던 것 같아요. 청어 정터? 저건 또 뭘까? 청어정이라는 정자에서 뭔가 여기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인데 이 청어정이라는 데보다는 해미읍성 안에 회화나무가 크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 천주교인들이 많이 매달려서 고문을 아이고. 받던 곳이래요. 아이고. 그래서 아픈 역사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서 참 이 조상들이 이게 엄청난 종교적으로 다가왔다기보다 정말 새로운 학문으로 맞아요. 다가왔었을 이거를 공부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다는 게 새로운 거에 대한 두려움이 다들 엄청 너무- 컸겠죠. 그런 거 기득권은 새로운 거에 대한 두려움이 크죠. 맞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걸 받아들이면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참 이게 늘 그렇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나 인간 진짜입니다. 본능이다. 네, 역사는 반복되죠. 네. 네, 그런 곳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 서산의 용현리에 있는 마의 열의 삼존상입니다. 아마 백제 유물 중에서 거의 세 번째 안에는 드는 백제의 상징이자 백제의 미소라고 일컬어지는 마의불입니다. 사람 좋은 얼굴인데요. 맞아요. 그런데다 좀 균형 잡혀 있어요. 그쵸. 너무 통통하고 너무 웃고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불상을 봤을 때 네. 이렇게 미소를 띠고 있는 불상을 잘 보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추측하는 건 마의불이 조각이 될 때는 거의 백제로서는 후반부에 지어졌다고 봐요. 한 6세기 후반, 7세기 초반이라고 봤을 때 이제는 불교라는 종교 자체가 들여오고 정착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니고 아예 이제 백성과 한 몸이 되고 삶이 되는 거라 뭔가 더 백성들에게 친근함을 더 주기 위해서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부처님 항상 함께한다. 뭐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추측의 글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위에서 군림하는 느낌이 아니고. 맞아. 네. 하지만 규모는 2.8m입니다. 이렇게 조그매 보여도 사실은 엄청 커요. 가운데가 이제 열의 입상. 열의 입상은 그냥 서 있는 불상입니다. 열애가 불이에요. 왼쪽은 보살님. 서 있는 보살, 오른쪽은 특이하게 보통 이렇게 삼존불에서 반가사유상을 두진 않는데 반가사유상을 또 뒀어요. 혼자 앉았어. 네, 제가 이걸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은 머리에 요란한 걸 쓰고 있지 않아요. 뒤에 요란한 게 있죠. 네네. 그리고 보살님들, 부처님을 도와주는 보살님들이 머리에 요란한 걸 쓰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걸로 부처님과 보살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삼국시대 때 서 있는 부처님의 손 모양은 거의 이렇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걸 통인이라고 하고요. 네. 시무웨이가 여원인이고 두려워하지 마라. 네, 내가 너희를 다 구제하겠다, 도와주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만 봐도 삼국시대 때의 불상임을 알 수 있고 또 백제시대 때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백제 미소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이제 조사를 해보니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라고 나왔고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이 부여가 백제의 수도였을 때 이때 백제가 갑자기 확 다시 중흥을 하거든요. 그때 부여로 옮긴 거거든요. 수도를. 왜냐하면 공주가 너무 작으니 중국과의 교역로의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활발했던 중국과의 문화적인 교류를 좀 설명해 준다고 본대요. 이때 당시에 이제 중국에서 오던 그런 풍들, 네,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추측한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이쁘잖아요. 너무 귀엽잖아요. 그 네. 웃음이. 맞아. 그리고 또 볼이다. 이 서산마의 삼존불 같은 경우에는 햇빛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에 따라서 이 미소와 얼굴이 다 달라져요. 네. 그래서 아침 얼굴, 점심 얼굴, 그
그 이제 낙조가 될 때 얼굴이 다 다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보는 것도 되게 재미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차양막이 있었는데 이 차양막이 습기를 유발한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다 걷었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백제 시대의 유물을 보는 가장 좋은 네, 선택지입니다. 사실 서산은 이것만 보러 가더라도 생각보다 더 좋다고 느껴져요. 이렇게. 아, 그러네요. 네. 이거는 이제 그림자가 지지 않지만 이렇게 그림자가 지면은 이렇게 더 잘 보입니다. 여기는 개심사라는 절인데요. 백제 의자왕 14년에 지었다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오, 네, 그래서 아마 막혔네. 기단석 같은 경우에는 백제라고 추정을 하고요. 나머지는 조선시대 때 중수를 했기 때문에 조선시대 건축의 양식도 느낄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 아니고 조선시대에 네네. 복원을 이제, 했군요. 네, 대웅전을 복원을 했고, 네. 고려시대 때 중창을 했다고 하지만 아마 많은 부침들이 있었을 거예요. 확실한 그러네. 자료가 있는 건 아니지만. 조선 때 대웅전을 복원하게 되면서 이제 조선시대 때 건물들이 좀 많이 세워져서 조선시대 때 사찰 건축의 뭔가 형식을 좀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지 않더라도 그냥 되게 이쁜 예쁘네요. 사찰. 네. 봄에 겹벚꽃도 진짜 많이 피고 가을에 단풍도 너무 좋고 그래서 한적한 산책을 하기 좋은 사찰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역사적인 뭔가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아서 담아놓지는 않았지만 요런 정각들이 다 조선시대의 사찰 건축을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아름답죠. 네. 위치도 그렇고 소박한 멋도 있고요. 그래서 한 번쯤 사찰을 둘러보시고 싶으실 때 그렇다고 해서 탱화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불상도 있고 탱화도 있고 다 보물급들이기 때문에 보셔서 구경하시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계단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아,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어쩔 수 없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간월도라는 곳이 있어요. 서산에. 간월도랑 이어진 간월암이라고 있습니다. 사찰암자죠. 조선 초에 무학대사가 창건을 하긴 했는데 1914년에 만공대사라는 분이 다시 세웠대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왜 사람들이 좋아하냐면 여기 육지랑 떨어져 암자랑 있네요. 떨어져 있지만 썰물 땐 여기 걸어가요. 제가 지금 밀물 썰물 잘못 적어놓은 거예요. 네네네. 밀물 때는 섬이고 썰물 때는 도보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 조선 초의 무학대사가 달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일화가 있어서 볼간자, 달월자 해서 간월암이 됐다고 합니다. 무학대사가 그 한양 조선 천도할 초기, 때 네 맞아요. 맞죠? 그분. 네, 조선 초기를 담당했던. 아, 조선시대 마지막 국사. 그래서 조선 초를 또 기틀을 잡았고 여기가 수도를 해야 된다. 네, 새 수도는 이곳이다. 네, 했던 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 섬이 이뻐서 네, 많이 간다고 하고. 그러네. 네, 간월도 가면은 이렇게 굴 캐는 아낙네들의 동상도 볼 수 있습니다. 서산은 사실은 안쪽을 막 본다기보다는 이 정도만 둘러봐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해미읍성하고 마해삼존물만 가도 시간이 걸리고 또 섬 한번 갔다 오면 하루가 그냥 다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한 군데나 두 군데 보러 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서산의 구품구미라고 해서 서산은 진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어리굴젓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저희가 전라도 쪽을 여행하다가 올라올 때도 서산을 들려서 어리굴젓을 사오고 그러셨거든요. 어쨌든 맛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맛있는 식재료들이 많은 편이죠. 그러네요. 네, 서해안이 식재료가 많이 나오잖아요. 가을이면 대하철이죠. 봄, 가을로 꽃게철이죠. 또 조개, 바지락이 또 원래 봄에 또 나오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매하시기가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전혀 모른다는. 그리고 우럭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럭찜을 이쪽 분들이 많이 해 드시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식재료가 너무 많은데. 그리고 뻘락지 유명하잖아요. 서해안은 또 뻘락지죠. 제가 이번에 이제 마늘, 생강, 또 뭐 양파 이런 것들을 이제 캐서 좀 말리고 있긴 한데 너무 달아요. 너무 맛있어요. 네. 사와서 그걸 또 식재료를 말려요? 오래 파는 가도록? 파는 거는 말릴 수도 있는데 저는 이번에 가서 캐왔어요. 그 농산지 해풍을 맞은. 우와. 신선하니까 말려두면 저장이 더 좋군요. 네, 그 원래 또 말려야 돼요. 왜 고구마도 말려야지 더 맛있듯이. 네, 그 마늘이나 양파 같은 경우는 좀 말렸다가 저장을 해야 되고요. 감자는 캐자마자 먹어야 되고 말리지 않아요.
감자도 가져왔어요. 이런 걸 알아야지 제대로 먹는데. 고구마도 한 달 정도는 그냥 뒀다 먹어야 더 맛있구나. 달아요. 네. 고구마 주문하실 때 항상 말려 드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달래도 진짜 많이 하고 총각무가 진짜 맛있어요. 아 그리고 보기만 해도 너무 이쁘게 생겨서 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근데 지금 많이 마늘이나 양파나 총각무 진짜 많이 나올 때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사시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감태도 요즘에는 좀 유행하는 식재료 중에 하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감태도 여기 동부시장이 유명해요. 그래서 많이 사가기도 하시고요. 또 이제 음식은 제가 봤을 땐 게장은 봄, 가을입니다, 여러분. 너무 좀 지났어요. 저는 그러네요. 게장을 너무 담고 싶어서 사기는 했는데 심지어 담갔거든요, 저는. 오. 네. 어제 밤까지 또 2번은 끓여서 부어야 되니까 담갔는데 게장은 가을에 숙회 나오면은 그때 먹으면 되고 어리굴젓은 지금 맛 없을 때라. 네. 겨울대야? 네. 그래서 그래서 못 사왔습니다. 그리고 개국지도 유명하다고 하는데 개국지는 제가 제 스타일이 아니라 잘 안 먹기는 하고요. 영양굴밥이 진짜 여기가 또 유명해요. 맛있겠다. 그런 거는 드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를 제가 사진을 그냥 시청에서 받아온 거고요. 제가 쌀도 간척지 쌀이 맛있다고 말씀드렸듯이 그 뜸부기 쌀이 그 간척지 쌀입니다. 올해는 게가 많이 안 잡혔대요. 그리고 쭈꾸미도. 그래서 오징어도 그렇게까지 많지 않은데 그래도 가서 사면 싸더라고요. 시장 가셔서 사셔서 얼려두기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바지락도 끝물이라 그래도 바지락을 사왔거든요. 그래서 1년 두고 먹을 거 사실 봄에 사두면 저는 그렇게 냉동실이 좀 커야겠다. 혹시 음식점을 하시는 건 아니신지? 제가 그걸 좋아해요. 그 봉골레류를 좋아해요. 해먹는 걸. 네. 백합 자체가 너무 두꺼워서 키로수가 잘 안 나오잖아요. 알이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백합을 사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근데 바지락은 껍질이 얇으니 키로수를 사도 먹을 게 많으니까. 그래서 조개 술찜을 너무 좋아하고 된장찌개에 조개 넣고 시금치국에 조개 넣고 봉골레 파스타 할 때 먹고 맞아. 조개는 너무 쓸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러네. 바지락 비싸지 않으니까 사오시는 거 추천합니다. 네. 냉동고를 따로 둬야 되겠다. 그죠? 네, 놀래고 그래서 지금 있습니다, 계속. 저희 아버지 몰래 냉동고를 2층에다가 냉동실을 하나 마련했어요. 근데 아버지 비밀. 아버지가 너무 많이 사서 또 넣으실까봐. 이해됐어. 네. 게장도 그렇죠. 여기가 동부시장이에요. 네. 우리가 아는 그 시장인데 맞아요. 해산물이 진짜 신선해 보이긴 네, 하네요. 정말 신기해요. 저 소라도 사왔는데 안 살 수가 없어요. 소라도 사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진짜 지금 미나리랑 초무침 같은 거 해서 먹으면은 네 너무 맛있어요. 버터 구이로 해도 너무 맛있어요. 그러네. 지금. 네. 내년에 꼭 시칠리아 같이 가시죠. 그니까요. 거기 장을 보러 같이 가면. 저 오징어랑 소라로 세비체도 했습니다. 그런 거 하는 거 너무 좋아해서. 그러니까 피곤하죠. 와서 그거를 또 해서 저녁을 먹고 게장을 담그고 하느라고. 그 서산에 어리굴젓 가시면 진미라고 써있는 젓갈 보이시죠? 네. 저기가 좀 맛있어요. 그래서 모르시면 저기서 사시는 거 추천하고요. 네. 태안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 영양굴밥집. 유명한 곳만 제가 지금 넣어놨어요. 큰마을 영양굴밥. 옆에 반찬도 너무 맛있겠다. 간월도랑 멀지 않은 곳에 있다고 하고요. 네. 반찬이랑 이런 것들. 네. 그래서 한 상 드시고 싶을 때 서산을 다 느낄 수 있죠. 이쪽에 오면은. 그다음에 웅도 낙지. 낙지 드시고 싶으신 분. 여기서. 낙지도 좋아하는. 네, 연포탕부터. 안 좋아하는 거 얘기해보세요. 좋아하는 게 너무 다 나오네. 네. 굴도 좋아하고. 그쵸. 네. 너무 좋고요. 안흥 일품 꽃게장. 제가 가장 유명한 집만 그냥 넣어놨어요. 관광객이 가기에 이렇게 좀 유명한 집들을 처음에 가는 게 좋기는 하거든요. 양념게장과 간장게장. 우리 딸내미가 게장을 제대로 못 먹어봤다고 그러는데 한번 가야겠네. 게장은 진짜 너무 좋죠. 네. 특히 서해안 쪽은 게장집들이 많잖아요. 제가 예전에 군산을 소개해드릴 때도 게장집을 소개해드렸었고 근데 워낙에 이쪽은 게장집들이 좋은 곳이 많아서 웬만한 알려진 곳 가면 후회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동부시장에 유명한 할매감태 서해 양반김 여기 가셔서 사시면 돼요.
네. 90살 할머니가 아직도 감초를 긋고 계시다는. 서산 가면 태안을 안 갈 순 없잖아요. 붙어 그냥 있어. 좋은 바다 보고 와야 되니까. 네. 진짜 해안을 보면 아 이게 한국지리에서 말하는 리아스식 해안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네 느낄 수 있는 해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 수영장과 다 연결된 거 아니에요? 그냥? 들락날락이 심하잖아요.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해안이 동해안처럼 한 줄로 되어 있는데 이름만 바꾼 느낌은 아니고, 네, 이게 좀 왔다 갔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해수욕장이 있고, 사실은 백리포, 천리포, 만리포 해수욕장이 가장 유명해요. 그쵸.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해수욕은 다 좋게 즐길 수 있다. 그 다음에 신두리는 모래사구를 보러 갑니다. 해안 사구를 보러 가요. 모래 언덕이죠. 요거를 보러 신두리 해수욕장을 또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멀리서 보면은 아 여기 이집트인가 막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드는 네. 그런 모래 언덕을 보실 수 있는 우리나라에 모래 언덕이 한 130여 개 된다고 하는데 잘 관리된 데가 20개가 안 돼요. 근데 그 줄 중에서도 좀 유명한 편이거든요. 제일 위에.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거 보시기에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천리포 수목원이 좀 유명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다놀이에 지치신 분들 아침 산책하기에 천리포 수목원 추천드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안면도로 넘어가는 초반에 몽산포가 있어요. 이쪽에 제가 가니까 너도 나도 호미를 들고 조개 막 이런 걸 캐고자 하시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가족 나들이 하시기 좋을 것 같고 쭉쭉 내려가시면은 꽃지해수욕장 또 유명하죠. 낙조가 워낙 유명해가지고 네 여기는 뭐 어디든 가도 워낙 해수욕장이 많아서 숙박만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근처에 무슨 콘도를 한번 갔던 적이 있는데. 우리 딸내미의 아는 분이 해줘가지고 갔던 것 같은데. 네. 그쵸. 이쪽에 또 숙박시설도 워낙 많으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바다놀이 하기 딱 좋고 여기 태안에도 마의 삼중불이 있어요. 이것도 국보거든요. 서산도 워낙 유명한 국보지만 서산 마의 삼중불보다 좀 더 이른 시기에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하고 있대요. 그러게요. 네, 굉장히 심플하고 얼굴이 네. 다 없네. 이미 이제 좀 많이 마모가 되어 있는 네. 상태인데 이 마의 삼중불의 가장 특이한 점 왜 석가가 중심이 아니라 옆에 계세요? 그쵸. 가운데 있는 게 보살상이고요. 양쪽에 있는 게 다 석가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데카코마니? 가운데가 간세음보살이라 네. 왼쪽에 있는 부처가 석가모니 부처라는 말도 있고 아미타 부처라는 말도 있어요. 왜냐면 아미타 부처 옆에 항상 관세음보살이 있으니까.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이잖아요. 지금 그거는 의견은 분분하지만 전 세계에서 이런 조각은 없대요. 이거는 전 세계 유일하대요. 보살을 가운데 두고 열애가 양쪽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이한 걸 좋아하시는 누군가가 만드셨나 보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백제 마애불의 거의 초기작이라고 보기도 한다고 하고요. 오른쪽이 약사불인 이유는 약을 들고 있는 게 이렇게 발견이 돼서 네, 약사불인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거 보면은 좀 귀엽죠. 태안군에 안면암이라고 있대요. 불교적인 의미보다는 아름다워서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색색을 칠해놨네요. 그쵸. 여기는. 한번 이쪽에 가시면은 산책하시기에 좋을 것 같다. 네. 산책로가 잘 돼 있는 게 보이네요. 네. 저는 어르신분들 생각하면 저는 항상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데 어르신분들은 진짜 빨리 일어나시잖아요. 맞아. 하루가 달라요. 사이클이. 맞아, 맞아. 그래서 어르신들은 이렇게 아침에 산책 코스 어디 갔다 오면 좋다 말씀해 드리면은 좋아하세요. 같이 한번 다녀오시고 네. 그러기 좋으니까 네,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꽃지해수욕장. 여기는 이렇게 사진 찍기 좋고 특히 이 안면도 태안 이쪽에 해당화가 진짜 많이 자연적으로 피기로 유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해당화가 필 때쯤에 이렇게 가면 되게 좋다고 해요. 너무 아름답죠. 네. 노을이 서쪽이라 확실히. 맞아요. 그리고 동해에는 섬이 없잖아요. 보이는 섬이. 그쵸. 그래서 진짜 수평선인 느낌인데 눈을 크게 뜯어도 울릉도가 보이진 않죠. 그쵸. 맞아요. 그런데 서해는 곳곳에 섬이 보여서 그런 아름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디를 가든 뭐 저희 뭐 모포를 가든 또 다른 전라도 쪽을 가든 이렇게 충청도를 가든 섬을 보는 맛이 있어서 조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면 하나 사는 걸로. 그러면 좋겠네요. 무인도 하나. 누구 거예요, 도대체? 신도리 해안사고 보시면 그쵸? 아, 그러네요, 정말. 그쵸? 모래 언덕이 고운 모래 언덕이 있어요. 아. 네, 수십만 년 동안 바닷바람에 의해서 쌓여진 해안 사구입니다. 언덕이고요. 저희가 호주 갔을 때 저런 데를 기어 올라가 본 적이 있어요. 오. 저거 한번 올라가 보면 재밌겠다. 그쵸.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구 뒤에는 항상 습지가 있는데 둥습지라고 해서 이제 배후 습지가 또 있어요.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이게 딱 지도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다고 하진 않지만 확실히 이런 뭔가 지리적인 거를 좀 알기 좋은 데가 사실은 이렇게 서해안이기는 해요. 모래 언덕도 볼 수 있고 이제 사주라고 해서 밀물 썰물이 좀 크다 보면은 그 모래가 퇴적을 하거든요. 이 퇴적을 한 것들이 이렇게 점점 쌓여서 만나면 네. 이 안에가 석호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냥 동해안에 이제 송지호나 이런 네네. 영랑호처럼 네네. 그런 것들도 서해안에서도 다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사주도 볼 수 있고 좀 더 튀어나온 사취도 볼 수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오히려 워낙 지형이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그런 퇴적 지형이나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잘 볼 수 있는 곳인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시기도 어른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도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아 내가 생각한 모래 언덕이 요만큼이었다면 실제로 보면 아 진짜 이 정도가 돼서 조사를 할 만하구나라는 규모를 좀 느낄 수가 있죠. 천리포 수목원 아기자기하고 너무 이쁘죠. 네. 그리고 바람이 굉장히 차요 생각보다. 어. 이쪽에 보니까 비가 많이 안 오는 지역이기도 하고 의외로 네 그래서 자연적인 농사는 밭농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바람이 좀 서늘해가지고 저는 굉장히 시원함을 많이 느꼈어요. 좋다. 그리고 바닷가 딱 바로 앞보다도 한 텀 뒤쪽이 되게 시원해요. 네, 바닷가 그 다음에 모래사장, 뭐 방풍림, 다음에 사람들이 있는 쪽에 한 텀 더 뒤. 네, 그런 쪽이 바람이 엄청 차가운 바람이 많이 불어서 되게 시원하더라고요. 태안 가시면 보령의 머드축제랑은 또 다르게 네. 갯벌 축제, 배 빌려가지고 낚시도 많이 하시고 그런 팀을 짜서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모르는 분들끼리 만나가지고 왜냐면은 개인적으로 가면 비싸니까. 그리고 섬이 워낙 많으니 이런 배 낚시 하기도 되게 좋은 곳들이 많대요. 그다음에 이렇게 모래조각, 체험교실 이런 거 하면 아이들 너무 좋아할 것 같고 할 수 있는 거는 좀 비가 덜 오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태안은 사실 한 20년 됐죠. 그 유조선 기름 유출 사고 때문에 많이 안 갈 거라고 했는데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그때 기름포 들고 가서 다 닦고 맞아요. 진짜 노력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또 생각보다 되게 빨리 복구도 되고 관광 상품으로도 많이 또 개발도 많이 하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도 태안 방문의 해래요. 그래서 여러 행사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국가적으로도 뭔가 갔을 때 혜택이 많이 주어지는 것들이 많을 테니까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맛있는 거 많이 사오시고 네. 산지에서 사는데 바가지 안 쓴다는 느낌 받은 게 되게 오랜만이어서 그래서 더 많이 구매를 했던 거거든요. 너무 좋네요. 그래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봤을 때 샘포스 때문에 바가지 못 씌운 걸까요? 네. 알찬 여행 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